저 어제 302호에 이사 왔거든요. 네, 그런데요. 잘 부탁드려요, 아저씨. 이거 하나 드세요. 그런데 경비 아저씨 반응이 어째 좀 이상합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거기 두고 가세요. 음료수 상자를 보고 왜 이렇게 기겁을 하는 걸까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거 하나 드세요. 아니 이게 뭐요? 날들어 이걸 먹으라고? 미쳤어? 이 아파트 사람들 인사를 건네는 이웃에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저기요. 왜 이렇게 다들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아가씨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말 한마디 주고받는 것조차 꺼리며 서로를 경계하는 아파트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은 대체 무엇을 이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얼마 후 수연 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이 아파트를 떠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거란 협박 메시지. 공포에 빠진 아파트 주민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수연 씨가 이사를 오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파트 앞에 웬 응급차가 서 있는데요. 이분은 수연 씨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줬던 그 아주머니 아닙니까? 뭔 일이래요? 갑자기 어디가 아프신 거지? 괜찮으셔야 할 텐데. 저 앞집 아주머니 무슨 일인지 아세요? 왜 다들 말을 안 해줘? 궁금해 죽겠네. 아가씨. 저기 아랫집에 새로 이사 온 아가씨구나? 네.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할래요? 모두가 극도로 말을 아끼는 가운데 수연 씨에게 말을 건넨 사람은 수연 씨의 윗집에 사는 미희 씨입니다. 우리 집이에요. 들어와요. 당신 왔어? 당신 저녁 먹었어? 그럼 우리 효자 아들이 벌써 챙겨줬지. 그런데 누구? 안녕하세요. 저 아래층에 이사 온 강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내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모양이네요. 누워서 인사해서 미안해요. 형편은 여유롭지 않아도 서로를 챙기는 평범한 가족. 수연 씨는 이사 온 후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이 됩니다. 근데 우리 집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아니 둘이 벌써 인사 나눈 거야? 내가 차 한잔 하자고 했어. 다들 쉬쉬하는데 그래도 알 건 알아야지. 진작에 인사드리러 올 걸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제가 말 걸면 다 싫어하셔서. 아이, 원래는 안 그랬어요. 우리 아파트만큼 친절하고 사이좋은 사람들이 없었는데. 근데 왜? 그게 미 씨가 수연 씨에게 들려준 얘기는 이랬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낡은 아파트. 이곳엔 다른 아파트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저씨 도대체 어찌 그래? 부녀 회장님, 어쩐 일로? 제가 재활용 쓰레기 정리는 부녀에서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다른 하시는 일도 많으신데 그냥 신경 끄시라니까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제가 엄연히 부녀 회장인데 앞으로는 제가 할게요. 알았죠? 아니, 그래도 사실 이 아파트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이웃 간의 정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어느 날 순철 씨가 경비실 앞에 놓여있던 음료수를 마신 뒤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후로도 정체불명의 음료수를 마시고 주민들이 쓰러지는 사고가 수차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갖다 넣은지도 모르는 우유와 요구르트를 마시고 복통을 일으켜 사망할 뻔한 사건들이 반복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안내방송으로 모르는 사람이 갖다 놓은 우유나 요구르트를 마시지 말라는 방송까지 하게 했습니다. 수연 씨는 이제야 아파트 주민들이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알게 됐는데요. 근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반상회까지 했는데 다들 얼마 안 되는 집값 더 떨어진다고 반대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게 말이야. 수연 씨도 조심해. 알았지? 그런데 그때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이 남자는 누굴까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예전부터 교류가 없는 사람이야. 하루 온종일 집에서 뭐 하는지 집 밖에 잘 나오지도 않아. 늘 말이 없고 집 밖에 나오는 일이 드물다는 501호 남자. 그런데 사실 수연 씨는 501호 남자가 밤에 검은 봉지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벌써 몇 번째 목격했습니다. 다음 날 밤 501호 남자가 또다시 검은 봉지를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무슨 생각인지 수연 씨는 몰래 그 뒤를 봤습니다. 501호 남자가 향한 곳은 쓰레기장. 그런데 남자는 쓰레기장에 봉지를 버리지 않고 인적 드문 곳으로 향하는데요. 땅을 파서 봉지를 묻더니 그 위를 잘 덮는 남자. 대체 남자는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요? 잠시 후 수연 씨는 501호 남자가 숨겨둔 비닐봉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봉지 안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는 수연 씨. 수연 씨는 대체 뭘 본 걸까요? 다음 날 김태훈 씨. 김태훈 씨. 누구세요? 김태훈 씨? 네. 경찰입니다. 그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요. 잠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씨는 결국 501호 남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상한 남자의 방은 웬 그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그간의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무슨 신고요? 당신이 내 신고했나? 아, 김태훈 씨. 이거 어제 김태훈 씨가 버린 거 맞나요? 남자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몰래 버렸던 것은 음료수 병들과 의문의 주사기였습니다. 아 이거 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합니까? 예? 아니, 못 찔리는 게 있으니까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일부러 다른 데다 버린 거 아니에요? 이 주사기 뭐 하는 데 쓴 거예요? 이 주사기 뭐 하는 데 쓰냐고요? 취미생활 하는 건데요. 취미생활? 남자가 말한 취미생활이란 이 모형 조립품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작업하다가 주사기를 쓰셨다. 맞아요? 주사기에서 본드가 나왔어. 네? 본드요? 농약이나 뭐 청산가리 그런 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분야회장가 뭔가 하는 아지매가 하도 분리수거 때문에 나한테 뭐라 해서 옆에 살짝 버린 건데 그러고 뭐 이런 걸로 경찰이 뭐 출동하고 그럽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들린 겁니다. 그럼 협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그런 데다 버리지 마시고요.
가시죠. 아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수연 씨의 의심은 그저 오해였던 걸까요? 그런데 다음 날 동욱 씨 아버지가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119죠? 저희 아버지가 숨을 못 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아버지!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했는데요. 놀랍게도 사망 원인은 청산염 검출이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침상 옆에 있는 음료수병에 청산가리가 검출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향한 의문의 테러가 계속되던 가운데 첫 희생자가 되고만 동욱 씨 아버지. 동욱 씨와 미 씨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이동욱 씨, 잠시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건 당일 음료수병이 현관 앞에 있었다는 거죠? 원래 이웃분들이 저를 워낙 잘 챙겨주셔서 우유 배달하시는 아주머니가 쪽지 남겨놓으신 건 줄 알았어요. 집 앞에 놓여있던 음료수병에 쪽지까지 남겨져 있자 의심 없이 아버지에게 전했다는 동욱 씨. 덕국물이 든 음료수병을 동욱 씨 집 앞에 갖다 둔 건 누구였을까요? 어째을까? 아예 작정을 했던 거구만. 그러니까 우리 동욱이 이름도 알고 우리를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더욱 커져가는 가운데 미 씨는 그만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다른 주민들 역시 언제 같은 일을 겪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사망 후 에서는 의문의 쪽지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쪽지에 따르면 사람들을 다치게 해서 죽게 해서 죄송하다. 이 죄는 사실 문제가 되지만 이 빨리 떠나라 이런 쪽지가 발견되었고 경찰에서는 이거는 소수의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다수의 불특정한 어떤 살인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추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애들 일어서요, 다. 동욱 씨가 다시 경찰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은 왜 데려온 거예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직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던 동욱 씨는 왜 경찰서에 오게 된 걸까요? 몇 시간 전 동욱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가게로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이동욱 씨, 이거 먹어봤어요? 내가 이거 직접 서울 가서 사온 건데 여기 슈퍼마켓 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경찰이 음료수를 직접 사왔다는 그곳이 어디기에 동욱 씨는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아파트 주변뿐 아니라 지역을 확대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조사해온 경찰. 경찰은 동욱 씨 집 앞에 놓여 있었던 음료수가 사건 전날 동욱 씨가 직접 구매한 것임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학교하고 집에서 한참 먼 데까지 가서 이 음료수들은 왜 산 거예요? 아파트에서 정체불명의 음료수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집 앞에 있던 음료수를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전했다는 동욱 씨의 증언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동욱 씨의 증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유 배달하시던 아주머니가 평소처럼 남긴 쪽지인 줄 알고 음료수에 대한 의심을 안 했다고 하시죠? 네. 그래서 그걸 아버지께 갖다 드렸고요. 네. 제가 그분 만나봤는데 평소 쪽지 남기고 그러신 적 없다던데요.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다 내가 시킨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성범 씨의 죽음과 동욱 씨 모자는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남편은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늘 경제적 어려움에 쪼들렸던 미 씨. 갈수록 빚만 늘어갔습니다. 아이 제가 괜찮은데 여기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때 돈을 갚아야 이런 민폐도 안 끼치지 이 아줌마야. 에? 아유 우리 주인 오기 전에 제발 좀 나가줘요. 돈은 제가 최대한 빨리 언제? 지난번에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 야 여기 다 아파. 에? 야 이씨. 급기야 남편 성범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일용직 일마저 못하게 되자 이자를 갚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미희 씨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넌 몰라도 돼. 뭐야 엄마? 이걸로 뭘 어쩌려고? 미 씨는 남편의 생명보험금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보려 했던 건데요. 이건 아니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동우가 제발 그냥 넌 모른 척해. 응?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제발. 어머니의 충격적인 계획을 알게 된 동욱 씨. 그러나 아무리 말려도 미 씨의 생각이 바뀌지 않자 동욱은 어머니의 범죄를 돕기로 합니다. 결국 모자는 함께 아버지 성범 씨를 살해하고 말았는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앞게 창창한 아들한테 그런 짓을 시켜요? 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동욱 엄마가 동욱이한테 시킨 거라고? 뭐야? 우리 집 앞에 우유 갖다 둔 거 당신들이라고? 어? 자자자 지금 조사 중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예? 아니 남편을 죽이려고 했다면서 왜 그렇게 많은 음료수병을 준비한 거예요? 진짜로 다른 사람까지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전 무식해서 잘 몰라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었다고요. 그래야 의심받지 않는다고. 그 사람? 공범이 또 있는 거예요? 제3의 공범을 언급하는 미희 씨. 독극물 사건의 또 다른 공범은 누굴까요? 어머니의 잔인한 계획을 동욱이 알게 되던 날 동욱은 그만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맙니다. 그냥 우리 다 같이 죽을까 생각도 했는데 너희 아빠가 우리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동욱아. 뭐라고? 아빠가? 미 씨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을 살해하고자 한 건 바로 성범 씨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사건이 남편 씨의 어떤 부탁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검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해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는 남편 의 부탁에 의한 살인이라 해서 촉탁 승낙이 아닌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마치 아파트 주민 전체가 테러를 당하는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아이고 톡하다 톡해. 나 동욱 엄마가 저런 사람인 줄 몰랐네. 저 독한 여자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뻔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함께 짠 것이 죽은 남편이었다는 미 씨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아무리 가난이 힘들었다고 하지만 진실되지 않은 길을 선택한 어머니는 결국 비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